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을 오늘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2025년에 미국 소화기내과학회에서 궤양성 대장염 진단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한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 문헌에 이름만 올라간 수준이 아니라 본문에 한 단락이 통째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내과학회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참고하는 표준 지침입니다. 현재까지의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만든 국제적인 진료 지침입니다. 여기에 한약이 언급되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커큐민과 청대는 항염증 효과가 알려져 있는 두 가지 천연물로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제로 연구되어 왔다. 청대는 우리가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약재입니다. 쪽이라는 식물에서 얻는 남색 가루죠. 커큐민은 강황의 주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한 것을 커큐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연구팀입니다. 세바 메디컬 센터와 텔아비브 대학교 연구진이 주도했고 이스라엘과 그리스에서 함께 진행한 다기관 연구입니다. 연구 설계를 보시면 아주 탄탄합니다.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임상 연구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설계 방식입니다. 환자를 임의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환자도 의사도 누가 진짜 약을 먹는지 모르게 하고 가짜 약을 먹는 대조군을 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인 효과나 연구자의 편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대상 환자는 42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존 5ASA 제자나 생물학 제재 등 다른 치료를 받고 있었던 환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주 동안 컬드 QD를 하루 3g씩 복용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임상 반응률은 컬드 QD군 85.7%, 위약군 30.7%, 임상적인 관해율은 컬드 QD군 50%, 위약군 8%, 내시경적 개선율은 컬드 QD군 75%, 위약군 20%, 숫자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8주 동안 컬드 QD에 반응한 환자들은 이후 청대를 중단하고 커큐민 단독으로 8주간 유지요법을 시행했는데요. 16주 시점까지 임상 반응이 유지된 비율이 93%, 임상적 관해가 유지된 비율이 80%였습니다.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전입니다. 연구팀이 직장 점막을 생검해서 CYP1A1이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측정했습니다. 컬드 QD를 복용한 환자들에게서만 이 발현이 증가했고 AHR이라는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메살라민을 먹은 환자, 생물학적 제제를 쓴 환자, 위약을 먹은 환자들에게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AHR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장 점막의 면역 균형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것입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장 점막의 방어 기능이 올라가고 과도한 염증이 조절됩니다. 장내 세균과 면역세포 사이의 균형도 정리가 되고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부 UC 치료제와는 다른 기전인 AHR 패스웨이가 관여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안전성은 어땠느냐?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위약군과 부작용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고 폐동맥 고혈압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과거 다른 연구에서처럼 고용량 청대가 가끔 폐동맥 고혈압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는 단서를 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치료를 권고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하고 마무리합니다.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이 치료를 궤양성 대장염 치료로 권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구 내용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청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이 커큐민을 함께 쓴 이유가 있어요. 청대 용량을 낮추면서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리적인 접근이죠. 그런데 저는 청대와 조합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내는 다른 약재들을 사용합니다. 효과도 더 좋고 안전성도 확보되는 조합이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청대라는 약재 하나를 안다고 궤양성 대장염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청대를 어떤 약재와 배합하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쓰느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궤양성 대장염에는 6가지 이상의 원인 유형이 있습니다. 상부소화기형, 호흡기형, 염증형, 부종형, 복냉형,
대장 기능 저하염,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 원인을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개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을 먼저 잡고 그게 정리되면 두 번째 원인이 드러납니다. 그때 처방을 바꿔줘야 합니다. 청대가 들어간 염증형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야 할 단계에 들어가야 효과가 납니다. 아직 상부소화기 문제가 남아있는데 염증형 처방부터 쓰면 효과가 제대로 안 나요.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다 해봤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초반에 좀 좋아지다가 결국 마무리가 안 됩니다. 반대로 순서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최근에 올린 케이스들 보셨죠? 칼프로텍틴이 1800점대까지 올라갔던 환자가 처방을 바꾸고 한 달 만에 26점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앞 단계에서 다른 원인들을 이미 정리해 놨기 때문입니다. 땅을 다 고르고 나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서양의학에서 이런 연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청대라는 약재 하나에 효과를 확인하는 수준이죠.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큽니다. 드디어 국제 가이드라인 본문에 한약이 올라간 거니까요. 하지만 한의학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류하고 순서를 정하고 단계에 맞는 처방을 쓰는 것. 이게 제가 20년 가까이 연구해온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2027년 6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동양의학회에 참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료한 케이스들을 정리해서 국제 SCI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케이스들은 거의 모두가 논문으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치료 전후 관계가 명확한 사례들입니다. 칼프로텍틴 수치 변화, 내시경 소견, 증상 경과가 다 기록으로 남아있죠. 언젠가는 미국 소화기내과학회 가이드라인에 청대 하나가 아니라 한의학적인 궤양성 대장염 치료 체계가 실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치료하겠습니다. 혹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청대와 커큐민 연구, 한약 치료의 근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주제로 다루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